입금 알림 한 줄 때문에 지은호 인생에서 제일 믿던 두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요. 낮잠 자듯 조용하던 오후였다고 합니다. 카페 손님도 뜸했고 지은호는 계산대 뒤에 서서 새로 들어온 디저트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을 때만 해도 그냥 배달 앱 알림이겠거니 생각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화면 위로 떠오른 문장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숨이 턱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입금 알림 300만 원 입금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은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차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던 날 같이 서 있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저 이름이 우리 집 통장에 찍히는 거야? 입안이 바짝 말라붙는 느낌이었는데요.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손님 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지은호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아래쪽 입금 계좌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고요. 지강호. 동생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전 일이 자꾸만 되감기처럼 떠올랐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의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또 고르는 사람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요. 계속 버티기만 하긴 어렵다라며 이식 대기 리스트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때 지은호에게 박혀버린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식. 그리고 그때 나타난 여자.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끔하게 정돈된 코트, 낯선 향수 냄새, 이상하게 눈빛만은 너무 불안해 보이던 중년의 여자였는데요. 처음엔 그저 선의의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이어 들려온 진실은 너무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서류상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지은호의 생모라는 사실이었고 그 생모가 처음부터 간 이식 가능성이 있는 친자식이라는 점을 알고 접근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 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정순이가 닦아주던 손수건이 몇 개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 버려놓고 이제 와서 내간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면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엄마. 그렇게 말할 때도 지은호는 여전히 정순이만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피도 유전자도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계절을 같이 지나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얼굴로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애써 침착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가는 몸이잖냐. 이상한 사람한테서 받으면 내 딸 몸에 그게 박혀있을 거 생각만 해도 나는 싫다. 다시 생각해보자, 은호야. 그 말에 지은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생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마이너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순이와 지강호는 좁은 주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씻어둔 채소 위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데 그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큰일 났다. 지강호 목소리는 평소처럼 늘어진 투가 아니라 진짜로 겁에 질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꼭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왜? 뭐 했는데 또? 나 사고 쳤어. 그 여자 있잖아. 누나 생모라는 그 여자. 어차피 수술해줄 줄 알고 나 돈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이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갔는데요. 뭐라고? 나도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지. 아니, 진짜야. 근데 안 그래도 고마워서 돈 주려고 했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자기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지강호는 거의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그날 병원 구석 복도에서 생모가 건넸던 봉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묵직하게 느껴졌던 감각, 한 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금액이라는 걸 눈치챈 순간 스스로가 너무 추해 보여서 봉투를 다시 돌려주려다가
한순간 움찔 멈췄던 그 찰나까지요. 얼마야? 정순이는 놀라는 감정보다도 먼저 액수가 궁금했습니다. 돈이 크면 클수록 이 아이가 그만큼 오래 망설였다는 뜻일 거라서요. 300. 미쳤냐, 너. 정순이는 반사적으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설거지 바구니에 기대 놓았던 국그릇이 덜컹 흔들릴 만큼 큰 소리였는데요. 누나간 쓰려고 접근한 여자한테서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안 썼어. 진짜야, 엄마. 한 푼도 안 썼어. 그냥 멍하니까 어느새 내 손에 있더라고. 나도 나를 이해 못해. 근데 내일 당장 돌려줄 거야. 그 여자 찾아가서 다 돌려주고 누나한테도 사과하고 싹싹 빌게. 나도 안다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지강호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자신을 향한 혐오와 죄책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돌려줘라. 근데 강호야. 응. 누나한테는 죽어도 말하지 마라. 알겠지? 왜? 안 그래도 지 생모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동생한테 돈까지 줘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걸 알면 우리 은호 가슴은 어디까지 찢어질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런 상처까지 안겨줄 수는 없다. 지강호는 그제야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응. 비밀로 할게. 무덤까지.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주방에서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카페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지은호에게 그 묻어둔 진실의 조각이 알림 메시지 하나로 튀어나온 셈이었는데요. 잠깐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 이름, 입금인 이름, 금액. 세 가지 정보만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이게 그거야?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지은호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길한 쪽으로만 기울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뒤엉키며 떠올랐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요. 이식 대기 리스트라도 올려야 마음이 좀 놓이실 거예요. 생물학적 어머니분이 여러 번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치다가 문득 생모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사람 마음을 통째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는데요. 지은호 씨, 괜찮으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너무 멍한 얼굴로 한자리에서 서 있기만 해서요. 아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지은호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카운터를 나섰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찬 공기가 볼을 스치자 그제야 숨이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엄마가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 엄마는 당연히 정순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후에도 혼자 식당을 지켜냈고 딸에게 기대면서 버텨왔던 그 엄마요. 지은호는 그 엄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이 일과 관계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작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강호는 게으르고 불만이 많고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부족한 동생. 늘상 나도 한 번만 크게 한 방 터졌으면 좋겠다라며 농담처럼 말하던 지강호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일부러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식당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자니 익숙한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요. 지강호의 웃음소리도 짧게 들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지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는데요.
결국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평소처럼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왔어? 정순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에 김치국물이 조금 튀어 있었는데도 눈가에는 자기 딸을 보는 안도와 반가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 손님이 좀 늦게 나가서. 지은호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식탁 위를 흘끗 훑어봤습니다. 밥그릇 옆에 놓인 휴대폰, 자잘한 영수증 뭉치, 그리고 지강호가 입에 밥을 한가득 넣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여서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누나, 이리 와서 빨리 먹어. 엄마 오늘 된장찌개 미쳤어, 진짜. 지강호는 일부러 더 크게 떠들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억지로 입가를 끌어올린 사람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씻고 내려와. 국 식기 전에. 정순이의 말에 지은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다시 휴대폰을 꺼내들었고요. 알림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며 금액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자신이 온 가족 계좌 관리를 도맡아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둘이 살게 된 뒤로 정순이는 숫자에 약했고 지강호는 통장을 잃어버릴 것 같은 타입이라 결국 월급이 들어오면 지은호가 하나하나 정리하곤 했었는데요. 예전에 연결해 놓은 가족 계좌 알림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입금 내역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겠지.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족 계좌 목록에서 지강호 이름이 붙은 통장을 선택했습니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도는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입금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입금 300만 원 입금인. 그 아래쪽에는 이전의 거래 내역들이 주르륵 이어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배달, 술집, 게임 결제. 늘 그렇듯 어수선한 소비 목록이었는데요. 유독 오늘 기록만이 한 줄 높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지은호는 스크롤을 더 내려보았습니다. 어제 출금 300만 원 출금인 지강호 메모. 메모칸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어제 정순이가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며 평소보다 오래 돌아오지 않았던 시간. 지강호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요. 돈을 받았다가 바로 꺼냈다는 거네. 이제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강호 혼자만의 일일까? 무턱대고 내려가서 책상을 뒤엎듯 따질 수도 있었지만 지은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실을 들이받으면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다음 날 지은호는 일부러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대기리스트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명목이었는데요. 사실은 생모가 남겼다는 각종 기록들에 다른 이상한 자취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다가 몇 번이고 지금은 안정적이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간이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내간 값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료실을 나오다가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위에 코트를 걸치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짧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병원 쪽에선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알았어. 이따 회의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성재의 얼굴은 평소의 가벼운 미소와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날카롭게 서 있고 턱 근육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성재 씨?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성재는 잠시 놀란 얼굴로 돌아보다가 곧 익숙한 미소를 억지로 되짚어 올렸습니다. 은호 씨.
여기 웬일이에요? 정기 검사 있어서요. 성재 씨는요? 아, 우리 쪽에서 후원하는 병원이라 회계 보고 좀 들으러 왔어요. 요즘 뉴스 시끄럽잖아요. 이식 순위 어쩌고 하는 거. 그 말에 지은호의 심장이 순간 와락 죄어들었습니다. 이식 순위요? 응.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재단도 얽혀있고 병원도 얽혀있고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서. 근데 은호 씨 표정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성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 병원, 이 재단, 그리고 그 여자. 다 어디선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닐까? 아니요. 그냥 요즘 생각할 일이 좀 많아서요. 지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재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허둥대더니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내려앉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성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만은 진심이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지은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짝사랑하던 마음, 이미 거절당했던 기억, 그런 자신을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성재의 시선. 모든 게 뒤섞여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느낌만 더 짙어졌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끝내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지은호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하자. 도망가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순이의 식당은 점심 피크 타임에도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시간대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국물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이는 뒷모습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보고 익숙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밥 먹으러 왔냐? 오늘은 순댓국이야. 엄마 손님 없을 때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지은호가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자 정순이도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 잠깐만. 강호야, 너 주문 좀 받아라.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주방 앞쪽에 있던 지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순간 공중에서 마주쳤는데요. 지강호는 왜인지 모르게 그대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누나 왔어? 응. 지은호는 짧게 대답하고 먼저 식당 옆 골목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거의 없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순이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로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그래, 은호야? 지은호는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금 알림 화면을 열어 정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알아요? 정순이의 시선이 화면 위를 훑었습니다. 입금 금액, 입금인 이름, 계좌 명의. 그리고 날짜. 표정을 감추려는 듯 눈썹이 살짝 떨렸지만 그 미세한 떨림은 지은호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강호 통장인데요. 어제, 오늘. 그리고 입금인 이름이. 정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꼬리만 애매하게 실룩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느 단어를 꺼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이 새하얘진 사람처럼요. 엄마 모른다고 말하지는 말아요. 제발. 지은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 여자 이름이잖아요. 병원에서 나랑 엄마 앞에서 서 있던 그 여자. 나한테 간을 주겠다고 했던 내 생모. 정순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처럼 붉게 물들어갔는데도 당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랑 강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식당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팽팽한 침묵이 흘렀는데요. 정순이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세상이 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모든 색깔이 흑백으로 바뀌어버리는 느낌이었는데요. 누가? 강호가. 얼마를? 300. 숫자는 항상 잔인하게 정확했습니다. 300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나중에 알았다. 어젯밤에 이놈이 그제 병원에서 그 여자 만나고 와서는 정순이는 그날 밤의 주방을 떠올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받은 돈 한 푼도 안 썼다고 울면서 말하더라. 내일 돌려주겠다고 누나한테 사과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끝까지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만은 절대 말하지 말자고 했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닥의 금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딘가로 빠져나갈 숨구멍을 찾는 사람처럼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참 만에 지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럼 엄마도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간 가지고 돈을 주고받았는지. 나는 은호야. 엄마도 그 돈 받은 거 보고 욕했어요? 그 여자 욕한 것처럼 강호도 욕했어요? 정순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미쳤냐 너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게 지금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질문은 원망이라기보다 그냥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사람 같은 톤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나는 널 지키고 싶었다. 은호야, 내가 이미 그 여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서 동생까지 내 뒤통수 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냥 우리끼리 잘 묻어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리될 줄 알았다. 내 뒤통수를 친 게 동생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은호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친 거잖아요. 그 말에 정순이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엄마, 나 지금 우리 셋 중에 누굴 믿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그 시각 식당 안에서는 지강호가 주문을 받다가도 자꾸만 골목 쪽을 힐끔거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얘기하고 있는지 체감상으로는 1시간이 넘은 것 같았는데요. 주문을 받아놓고도 손님이 부를 때까지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 엄마에게 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물 좀만 더 주세요. 아, 네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억지로 몸을 움직이며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도 지강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들켰구나. 어제 생모를 찾아가서 손에 쥐어준 봉투 필요 없다고 말했을 때의 그 여자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착하네. 내 누나. 그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웃음 속에 섞인 미묘한 경멸을 지강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까지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참 어중간하다. 그 말이 너무 치욕적이라 지강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왔고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돌려줬고 앞으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알림이 누나의 길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던 거죠. 나 진짜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스스로를 욕하면서도 골목으로 나가서 누나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준비가 된 채로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은호 아직도 방에서 안 나와? 응. 지강호는 축 처진 어깨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누나의 뒷모습을 멀찍이 본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누나 많이 화났어? 화만 났으면 다행이지. 정순이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내가 처음 보는 게 보이더라. 뭔데? 포기. 그 한 단어가 식탁 위로 떨어지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호야. 응. 내가 너 대신 욕먹고 올까? 아니, 엄마. 그건 나까지 너무 비겁해지잖아. 지강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질 만큼 긴장되고 있었지만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누나 방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노크를 하려다 말았는데요.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그림자만 봐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나.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야, 강호.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아주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반쯤 쉰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 할 말 있어. 나 지금 너 얼굴 보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서 문 못 열겠어. 그 말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들어줘. 제발. 지강호는 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 그날 그 여자한테 돈 받았어. 누나 말대로야. 멍청하고 게으르고 욕심만 많은 동생. 나 같은 애한테 딱 맞는 제안이었겠지. 진짜 그 순간엔 그랬어. 우리 집 사는 것도 빠듯하고 엄마도 힘들고 나도 실패한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누나 수술 어차피 한다는 조건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했어. 문 안쪽에서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엄마 얼굴 보니까 못하겠더라. 진짜로 못하겠더라. 지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 욕도 오지게 먹었어. 나도 나를 욕했어. 그래서 어제 그 여자 다시 찾아가서 돈 돌려줬어. 한 푼도 안 썼어. 진짜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웃기지. 쓴웃음이 목에 걸려 나왔습니다. 나 누나한테 돈 때문에 간을 팔려고 했던 동생으로 남기 싫었어. 그래서 엄마랑 비밀로 하기로 했어. 누나 상처 더 주기 싫다고 둘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결국 이게 더 크게 상처를 줬네. 미안해. 문틈 사이로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시계 초침 소리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강호는 결국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가 나 용서 안 해도 돼. 평생 말 안 걸어도 돼. 근데 엄마는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그 사람은 진짜 끝까지 누나 편이었거든. 그 말을 남기고 지강호는 문 앞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갈수록 머릿속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문 안쪽에서 지은호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강호의 말 한 줄 한 줄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칠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사실 은행 내역을 보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여자랑 직접 거래를 할 사람은 지강호밖에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막상 동생의 입으로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니 상상 속에서 그려보던 배신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와 실망만 있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고 자책이 스며들어 있었고 포기와 애정이 동시에 남아 있었는데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애인데, 누나의 그림자처럼 자라온 동생, 늘 비교당하고 늘 누나처럼만 해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아이.
그렇게까지 몰렸는데 내가 그걸 못 봤구나. 생모가 나타난 뒤로 지은호는 오직 자기 상처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버려졌던 딸의 감정에 갇혀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무너짐은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그걸로 변명할 수는 없지. 작게 중얼거리며 지은호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 강호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그 무렵 전혀 다른 공간에서 또 하나의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회사 회의실 한편에서 본사에서 내려온 감사 메일을 다시 읽고 있었는데요. 긴급 공사비 조작 및 자재 변경 의혹 관련 경위서 제출 요청. 문장 사이로 몇 번이나 지은호 팀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계정으로 도면이 올라갔다고요? 며칠 전 박성재가 차갑게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지은호 눈빛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피로감 같은 게 깔려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은 항상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질까? 비혼주의를 자처하며 누구와도 깊게 얽히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지혁이었지만 지은호를 볼 때마다 그 다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지혁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지은호 이름을 찾고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은호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쉬어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이지혁. 알아요. 번호 저장해놨는데요. 억지로 농담을 섞어가며 대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바쁘지? 바쁘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일도 밀려있고 집안일도 터지고 인생이 아주 볼거리 풍성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웃음기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이에요. 나 근처야. 잠깐 얼굴 보자. 지금요? 응. 지금. 잠깐의 망설임 끝에 지은호는 결국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지혁이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는 말을 붙이며 다가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자니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은호는 양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지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거라도. 그는 말없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캔 표면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끝을 조금씩 녹여줬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다. 이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간이식이냐, 감사 메일이냐, 고통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그런가 봐요. 지은호는 최대한 농담처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무슨 일 있었지? 직감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오래전부터 지은호의 표정을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생이요. 결국 지은호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모 얘기, 간 이식 얘기, 그 여자의 접근,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돈거래까지. 다만 금액이나 구체적인 단어들은 몇 번씩 목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습니다. 근데 돈은 돌려줬다며?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그랬대요. 그랬다고 엄마랑 동생 둘 다 말해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차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는 내간이 가격표 붙은 상품이었다는 게. 그게 너무 숨이 막혀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나 요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버려진 것도 버려진 채로 살아남은 것도 이제 와서 간까지 필요한 것도 다 누군가의 계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애초에 내가 태어난 이유도 어쩌면 누군가의 몸 일부가 필요해서였던 게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 말 속에는 과장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기 존재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날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나 너랑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울고 웃는 거 옆에서 다 지켜봤어. 누가 어떤 계산으로 널 이 세상에 던져놨든 적어도 지금의 너는 내가 쌓은 시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걸 누가 300에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그 사람 인생이 싼 거지. 내 삶이 싼 게 아니고. 뜻밖의 단호함에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혁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프잖아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아프지. 근데 아픈 걸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아플 만큼 사랑하고 아플 만큼 믿었다는 증거인 것 같더라. 이지혁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듣자 지은호의 심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향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자기 상처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나 요즘 비혼주에 좀 수정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갑자기 튀어나온 말에 지은호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더 망가지는 타입이구나.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그 사람 누구예요? 비밀. 둘 사이에 잠깐 추운 공기 대신 묘한 온기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고 생모의 차가운 눈빛이 끼어들고 병원 복도의 냄새와 공원에 찬 공기까지 뒤섞여서 머릿속은 도무지 조용해질 줄 몰랐습니다. 오늘이 내가 알게 된 날이구나. 자신의 간이 누군가의 손에서 거래되었고 그 거래 안에 가족이 끼어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막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는 사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날 이후로 이 집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생모가 왜 그렇게까지 돈을 쥐고 다니며 이식 얘기에 집착했는지. 단순히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박성재가 서 있던 병원 복도 후원과 재단과 감사 메일이 얽혀있는 그 세계와 자신의 간 이식 이야기가 어디쯤에서 닿아 있는지. 지은호는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여자도 마주쳐야겠지. 그리고 엄마와 강호도 한 번은 진짜로 마주 앉아서 서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거고. 그날 밤 지은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도 안쪽 어디선가 아주 얇은 실 같은 다짐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나 그냥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얼굴로 서 있던 생모도 대가를 주고서라도 간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어른들도 그 사이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팔아버릴 뻔한 동생도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언젠가 또 다른 날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른 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요. 누나가 알게 되는 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이날의 균열은 앞으로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거칠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힌다고 해야 맞았다고 합니다. 방마다 불은 켜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하지가 않았고요.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세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침대에 등을 붙이고 누워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했더라고요.
눈꺼풀을 내려도 방금 전 골목에서 엄마와 마주 서 있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고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던 지강호의 목소리가 그대로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 누나한테 간 팔려고 한 동생으로 남기 싫었어. 지강호가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리를 쳤는데요. 이상했어요. 배신감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 문장이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비틀려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팔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거네. 어디부터가 잘못이었는지 지은호는 끝없이 되물었습니다. 생모가 나타난 날부터인지 병원에서 간 이식 얘기를 들었던 순간부터인지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집의 균열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건지. 그러다 문득 아주 어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뒤집히던 그해 겨울 정순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납부 고지서를 쥐고 서 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식탁 위엔 국물이 식고 있었고 어린 지강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은호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날 저녁 엄마는 외투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급하게 나갔었고 서너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요. 그때는 그냥 은행에 다녀오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엄마 그 여자한테 갔었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의심이 몸을 일으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여자를 찾으러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거나 혹은 그때도 돈 이야기만 들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오늘 골목에서 엄마 눈에 비친 미묘한 그림자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죄책감만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시간에서 올라온 후회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어느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결론도 내리면 안 되겠다. 지금 하는 모든 판단은 어쩌면 상처에서 바로 튀어나온 반사신경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세면서 새벽을 버텼습니다. 밤이 그렇게 길었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대로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지강호는 잠에 빠졌다가도 몇 분마다 눈을 번쩍 뜨곤 했습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는 꺼져 있었는데도 자꾸만 머리 위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생모의 눈빛이 떠올랐고 돈 봉투를 건네며 했던 말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내 누나 정도면 300은 싼 거야. 그 말이 정말 너무 싫었는데요. 싫어서 분노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라도 꼭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결심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잠깐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차피 수술은 해주는 건데 이 정도면 보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자신의 손가락이 얼마나 추하게 느껴졌는지 지강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고백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다음날 생모에게 돈을 돌려줬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알림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가 문제였던 거죠. 은행 알림 누나한테도 가고 있었지.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떠올려버린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방금 전 문 앞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자 지강호는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누나가 나 용서 안 해도 돼. 입 밖으로 꺼내놓은 말이었지만 사실은 반대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돌려줬잖아 라고 말해주길 마음 한구석이 간절하게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대인지 알면서도 지강호는 아직 열도 채 벗지 못한 어린애처럼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엌에서는 정순이가 혼자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깨끗이 씻어둔 그릇을 또 한 번 비누칠하고 또 한 번 헹구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손이 하얗게 불어날 때까지 물에 담가두고도 마음 한구석의 더러움은 좀처럼 씻겨 나가지 않는 기분이었더라고요.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지은호가 한 말이 계속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친 거잖아요. 내 뒤통수.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정순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딸 편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딸이 모르는 진실을 등 뒤에 숨겨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아까 지은호가 내밀었던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숫자들, 똑똑하게 찍힌 입금과 출금의 기록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오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정말 집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 겨울. 전기세 고지서와 밀린 월세, 카드 연체 안내가 한꺼번에 밀려오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정순이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저 그쪽에 제 딸 낳아준 여자 있지요. 그때 받았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다른 가정이 있고요. 더 이상 이런 연락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단호하게 끊기는 전화음에 정순이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을 울었었는데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그 사람들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반대로 뒤집힌 거죠. 이번엔 그쪽에서 먼저 찾아왔고 자기 딸의 간을 들고 숫자를 꺼냈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태도에 정순이는 처음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아직도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고 믿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이 건넨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아니라 상처를 덜어주고 싶었던 막내 아들이 서 있었고요. 내가 더 먼저 막았어야 했는데. 정순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뜨거운 물에 손을 한 번 더 밀어 넣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익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부러 물 온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감당해야 할 벌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이너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각자의 방에 있던 시계 초침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 사람의 결심이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어제와는 또 다른 의미로 조용했습니다. 정순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김 냄새가 집안에 퍼졌는데도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요.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정순이는 어제 골목에서 딸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 지금 우리 셋 중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계속 쿡쿡 찔렀습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실감하게 만드는 문장이었거든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강호가 축 처진 어깨로 주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는데요. 엄마, 누나는? 아직. 정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고요. 오늘 나 누나한테 다시 말해볼까?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대로 피하는 것보다. 강호야. 정순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어떤 선을 그어두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요. 오늘은 그 애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자꾸 다가가면 숨도 못 쉴 것 같다. 그 말에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은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띵했는데요. 휴대폰을 켜보니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 관련 회의, 오후로 일정 변경. 지은호 팀장, 건강 괜찮으시면 참석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끝마다 붙은 예의 바른 말투가 이상하게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도면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정작 회사 사람들은 몸은 괜찮냐는 말로만 위로를 건넸으니까요. 몸은 글쎄요. 간이식 얘기를 들은 뒤로 지은호에게 몸은 더 이상 단순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매겨지는 순위가 되었고 누군가의 계산이 들러붙은 장기들의 집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라고 지은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가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샤워를 대충 마치고 옷을 챙겨 입는 동안 방 밖에서는 엄마와 동생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의자가 살짝 끌리는 소리, 밥그릇이 놓이는 소리, 낮게 오가는 대화들. 그 모든 걸 일부러 무시하면서 지은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반찬 접시가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우와, 오늘 뭐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라고 농담을 던졌을 텐데 오늘은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좀 먹고 가라. 정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덤덤한 말투였는데 그 안에 조심스러운 간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 먼저 다녀올 때 있어요. 지은호는 시선을 최대한 식탁 대신 현관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디를? 볼일 보고 문자할게요. 끝까지 설명을 들으려는 엄마의 질문을 애써 피하는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가 입을 열려다 결국 닫았습니다. 자신이 개입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신발을 신는 손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문을 여는 데에도 힘이 들어갔고요. 은호야. 정순이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딸이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시나 뒤돌아봐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섞여 있었는데요. 다녀와서 얘기해요. 지은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은호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였는데요. 평소라면 볼 일이 있을 리 없는 곳이었지만 몇 번이고 검색을 하다 보니 결국 이곳으로 가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소를 알아야 하니까요. 어제 골목에서 엄마 눈빛 속에 숨어있던 오래된 그림자를 떠올리면서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었습니다. 그 여자 직접 만나야겠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 그 여자 뒤에 어떤 사정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까지 들은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강우와 엄마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에는 각자의 후회와 자기 방어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가장 처음 숫자를 꺼냈던 사람을 직접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은 예상보다 친절했지만 동시에 예상대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나 열람은 법정 대리인 동의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사건의 당사자인데도요. 네, 민감한 정보라서요. 특히 친생자 관계나 입양, 친권 포기 관련 기록은 더더욱 그렇고요. 돌려 말하지만 결국 쉽게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원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법이라는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피로든 감정이든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호를 통할 수밖에 없겠네. 이 사실이 조금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가장 크게 상처 준 통로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전혀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이 아닌 병원 내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모아오던 자료들을 앞에 펼쳐놓고 입술 안쪽을 씹고 있었고요. 성재야, 표정이 왜 그래? 겉으로 보기엔 보고서 정리하러 온 사람인데 눈빛은 수사관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박진석의 것이었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묵직한 권위도 역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 병원 이식 관련해서 후원금 흐름 이상한 거 없어요? 성재는 대놓고 묻는 쪽을 택했습니다. 돌려 말해도 결국 돌아올 자리라면 차라리 직선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한 게 왜 있어?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로 기부하고 병원은 그 기부금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거지. 근데 특정 환자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돼요. 의식 대기자 명단이랑 후원 보고서, 그리고 외부 자문 회의록까지. 성재는 손에 쥐고 있던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려져 있었고 이니셜로만 표기된 부분도 많았지만 몇 번이고 눈에 밟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조정 요청. 성재야. 잠시 침묵 끝에 박진석이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오늘 나랑 저녁 먹자.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때 얘기해 줄게. 전화로는 길어. 그 말에는 미묘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게 있다는 뜻과 동시에 쉽게 내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의미가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성재는 전화를 끊고 난 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출입문 쪽에는 간호사와 보호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누군가의 곡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앉아 있는 여자였는데요. 쪼그려 앉아 고개를 감싸 쥔 자세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지은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세히 보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 여자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코트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성재는 그 둘을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목 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병원, 이 재단, 그리고 자신이 막연히 돕고 있다고 믿었던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의 삶이 교묘하게 저울질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은호는 동사무소에서 나온 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강호 이름이 적힌 연락처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벨이 가는 동안 동생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도 있었고요. 누나.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연결됐습니다. 상대방 목소리에는 이미 잔뜩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 있어? 지은호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있어. 아니, 만들 수 있어. 어디야, 누나? 식당 앞. 지금? 응. 나 엄마랑 너 둘 다 한 번에 얘기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수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았어. 나 바로 올라갈게. 전화를 끊은 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넘기면 이 집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집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당 안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지만 손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애매한 시간대였습니다. 정순이는 육수를 끓이면서도 자꾸만 출입문 쪽을 돌아봤는데요. 딸이 전혀 소식이 없어 불안해하던 찰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약속했던 그대로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왔냐? 익숙한 인사였는데 오늘은 그 한마디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깐 자리 좀 빌려줘요. 손님 오기 전에 끝낼게요. 지은호는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는 말없이 네모난 테이블 앞으로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선 위에서 가까스로 만난 점들처럼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물컵 하나 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하지 못한 말들만 수북이 쌓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엄마랑 강호가 말해준 거 다 들었어요.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 받은 얘기, 돌려준 얘기, 나한테 숨기고 싶었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요. 지강호가 의자 끝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이 희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딱 묻고 엄마랑 강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답해줬으면 좋겠어요. 변명이나 내 생각도 이해한다 이런 말은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라.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쉰 듯 했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뜻만큼은 분명했어요. 첫 번째로 엄마. 응. 엄마 제 생모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질문이 너무 곧장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지는 몰랐다. 근데 어느 동네 사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그 대답에 지은호 가슴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미 그때부터 그 여자랑 뭔가 연결이 있었던 거네요. 연결이라기보다 내가 일방적으로 찾아갔지. 정순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사업 망하고 카드값이랑 월세가 한꺼번에 밀렸을 때 있었지. 그때 내 출생신고 서류에 적힌 주소 들고 그 집 앞까지 갔었다. 초인종도 눌렀고. 그날의 겨울 공기가 그대로 되살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 안에서 인기척은 나는 것 같은데 창문 커튼만 살짝 움직이고 결국 문은 끝까지 안 열렸지.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말라고. 그 사람인지 그 집 식구인지도 모를 목소리였는데 딱 잘라 말하더라. 말을 하면서도 그때 들었던 차가운 응답이 목 뒤를 다시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로 마음을 접었다. 우리끼리 산다. 더 이상 그쪽 문 두드리지 말자. 그렇게 내 아버지랑 약속했었다. 너도 그때부터는 그쪽이 아니라 여기 집만 보고 크길 바랐고. 정순이 말 속에는 오래된 미안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찾아왔잖아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간 얘기부터 꺼내면서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도 처음엔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앉아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한번 흔들리기도 했다.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대답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도 사람이길 바랐거든요. 응, 흔들렸다. 솔직히 말할게. 그 여자가 숫자 꺼내면서 이 정도면 내 성이라고 말할 때 잠깐 그런 생각 들더라. 이 돈 한 번 받으면 우리도 좀 숨 쉬지 않을까? 내 동생 취직도 못하고 나도 허리 끊어지게 일하고 있는데 유혹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정순이는 자기 입을 스스로 때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랑 같이 왔다. 아, 내가 지금 내 딸 몸값을 계산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싫더라.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고 자리 박차고 나왔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했었다. 문제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다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집에 와보니까 강호가 울면서 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 그때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내가 들은 것처럼 욕도 하고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같이 머리 박고 울었다. 거기까지가 내 몫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한테는 차마 말이 안 나왔다. 왜요? 지은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미 그 여자 때문에 한 번 부서졌는데 거기에 동생까지 얽혔다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찢어질지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한 번만 더 상처 막아보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근데 결국 제일 깊은 상처가 된 셈이지. 정순이는 스스로를 향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호야. 이번엔 진짜 잘못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왔던 태도와 오늘 처음 드러낸 인간적인 흔들림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엄마 혼자 다 안고 가지 말아요. 잠시 후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부 떠안고 내가 다 안고 갈게 그렇게 끝내면 나는 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아요. 그게 더 싫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강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강호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제 문 앞에서 말해준 거 있죠. 그거 엄마도 듣는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줘요. 중간에 빠뜨리는 거 없이. 알았어. 지강호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려 깍지를 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누나 검사 끝나고 엄마가 서류 쓰러 간 사이였어. 그 여자가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차트에도 적혀 있고 어제 엄마랑 나누던 얘기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렸어. 기억을 더듬어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자기도 죄책감이 크다고 내 누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대신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을 계속 돌리다가 갑자기 봉투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줬어. 그때의 묵직한 감각이 다시 손바닥으로 되살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엔 머리가 하얘졌어.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진짜 내 앞에서 벌어지니까. 뭐지, 이게 진짜야? 그런 생각만 들더라. 그리고 우리 집 형편 생각했지. 누나도 알잖아. 몇 달째 집세 밀린 거,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나 취직 말아먹은 거.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의 초라함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고 나왔어. 병원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봉투 열어봤는데 숫자 보고 토할 뻔했어. 아, 내가 아까부터 머릿속으로 하고 있던 계산이 이거였구나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바로 돌려주지. 정순이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랬어야 했지. 근데 나는 또 집까지 들고 왔어. 그게 제일 바보 같았던 부분이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말했어. 욕먹을 각오하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나 미친놈이라고 하고 욕도 진짜 많이 했어. 나도 같이 울었고. 지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봉투 들고 그 여자 다시 만났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저 이거 못 받겠다. 누나 수술 얘기는 누나랑 엄마가 알아서 할 거고 전 더 이상 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더라. 그 웃음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착하네, 내 누나. 그러는 거야. 돈까지 받아놓고 돌려주러 오는 거 보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칭찬인지 비웃는 건지 모르겠더라. 나한테는 너는 아직 어리다고 세상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만 살 수 없다고 기회 왔을 때 잡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끝까지 말 돌리다가 결국 봉투는 그냥 테이블 위에 둔 채 나왔어. 그때의 공기 카페 안에 울려 퍼지던 조용한 음악까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들고 나오면 그땐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두고 나온 거야. 그 뒤로는 그 여자도 안 봤고. 지강호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누나, 나 진짜 한 푼도 안 썼어. 증명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거짓말만은 안 하고 싶어서. 말이 끝났을 때 테이블 위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침묵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어제의 침묵이 모른 척하는 침묵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알게 된 뒤에 찾아오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어요. 오래 지나서야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얘기 다 들었고요. 엄마가 그날 어디까지 갔는지, 강호가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섰는지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말 속에는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단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의 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사실이에요.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내 몸이, 내 간이, 내 이름이 걸린 거래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 그건 어떻게 꾸며도 변명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아파요. 정순이와 지강호는 동시에 눈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솔직히 말하면 두 사람 말을 100%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다.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숨을 한번 삼키고 나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얘기 들으려 한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안 올 수도 있었잖니. 안 왔으면 아마 평생 안 올 것 같아서 왔어요.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우리는 그대로 멈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 번은 마주 앉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뭐가? 지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서 직접 묻는 거요. 엄마랑 강호 말 말고 그 사람 입으로 듣는 거. 왜 그런 식으로 숫자를 꺼냈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정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몸을 움찔했다가 겨우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 된다, 은호야. 왜요? 너 이미 그 여자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엄마가 다 봤다. 또 똑같이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지 않다. 똑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요. 이전에는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랑 하는 말이랑 단아 기준으로요. 그 말에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와보려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주소는 강호가 그나마 제일 잘 알죠?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진 몰라. 근데 어느 골목인지는 알아. 차 들어가는 거 몇 번 봤으니까. 내일 병원 뒤쪽에서 만나면 거기까진 데려다 줄게.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어요? 같이? 나 혼자 들어가면 엄마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는 강호랑 같이 갔다 올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제일 나은 구조 같아서.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는 이번에는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지은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같이 가면 엄마 마음이 또 산산조각 나는 것 뻔해요. 예전에 겨울에 혼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도 아직 다 안 아물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대신 그 앞에 서볼게요. 정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약속 하나만 하자. 뭔데요? 다녀와서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하나도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라. 힘들어도. 나 또 모르는 사람으로 남고 싶진 않다. 그 말은 실수한 엄마의 부탁이라기보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뜨끈하게 조여드는 느낌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약속은 꼭 지킬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닌 어딘가에서 간신히 합의를 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처 위에 아주 얇고 투명한 반창고를 하나 붙여둔 정도였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얇은 반창고 하나 덕분에 적어도 오늘은 각자 도망치지 않고 제자리에서 밤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회사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 건강은 어떠십니까? 본사에서 내려온 감사팀장이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옆에는 박성재가 앉아 있었고요. 성재는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버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인 정보 대신 그냥 버틸 수 있다는 표현만 선택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 이 문제도 빨리 정리돼야겠지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본사 서버에 올라간 도면 여전히 지은호 팀장 계정으로 접속된 기록이 가장 유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 질문은 이미 수차례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도 몇 번이나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저는 야근 중이었고 자리를 비운 시간대에 누군가 제 자리로 와서 제 아이디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그 기록에서 IP 중복 여부를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고요. 조사 중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타인의 접속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감사팀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 어딘가는 이미 의심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속에서는 자꾸만 이런 말이 튀어나오려 했거든요. 이 사람들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자료를 정리해 가방에 넣으려다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일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묻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직 카페 출근까지는 시간 조금 있어요. 지은호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쉽게 대답하고 있는지 잠깐 의아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마주쳐서 이제는 누군가가 묻는 말에 도망치지 말자는 마음이 생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공기까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안 좋네요. 박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본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지은호가 가볍게 받아쳤지만 농담이 끝까지 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집 쪽이에요? 그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박성재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둘 다예요. 회사에서는 내가 안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증거가 없다는 말만 돌아오고 집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간값이 오르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간값이라는 표현 진짜 듣기 싫다. 박성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분명한 분노가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렇게 표현돼요. 사람 몸이라는 게 원래 숫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아는데 병원에서 오고 간 얘기 생각하면 자꾸 숫자랑 순위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다녀온 거예요? 동사무소요. 주소 좀 알아보려고 갔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주소라면 제 생모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도 아직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박성재는 놀란 눈으로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만나보려고요. 이번엔 제가 선택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무너지는 게요? 둘 다. 박성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만나겠다는 거죠? 네. 안 만나면 평생 상상만 할 것 같아요. 상상은 원래 현실보다 더 잔인하잖아요. 그 여자 입에서 똑같이 잔인한 말이 나와도 적어도 그땐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제 방식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어쩐지 박성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늘 자신보다 먼저 상처를 감추고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를 향해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 봐요. 박성재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죠.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는 거요. 괜히 거창하게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지켜봐주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말에 박성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건 어쩌면 그 어려운 일을 계속 시도해보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혁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그냥 옆자리 예약 정도 한 걸로 할게요. 박성재가 웃으며 말하자 지은호 입가에도 아주 조그만 미소가 스쳤습니다. 완전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지난 며칠 사이 가장 인간다운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동네 골목길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 앞 골목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누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메시지 창에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병원 뒤쪽 골목에서 보자. 알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손에 움켜쥔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 여자가 또 돈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지? 누나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퇴근 후라 그런지 옷깃에 저녁 공기가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둘은 어색하게 마주 섰다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보호자와 환자들로 북적이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발걸음이 한결 줄어드는 곳이었거든요. 차 기억나? 지강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검은색 세단이었죠. 번호판 앞자리도 얼핏 봤어요. 맞아. 그 차 저쪽 골목 끝에서 봤어. 아마 집이 그 근처일 거야.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몇몇 집은 창문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한쪽에 주차된 자동차 중 눈에 익은 차가 하나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 앞자리 숫자, 뒷유리에 붙어있는 스티커까지. 저거 맞죠?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응. 저 집일 거야. 지강호가 가리킨 곳은 오래된 벽돌 주택 2층이었습니다.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부잣집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중산층 집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지은호는 문득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상상하던 나쁜 사람의 집은 훨씬 더 화려하고 냉정해 보이는 곳이었는데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올라갈래?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응. 둘은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에는 오래된 현관문이 3개 정도 줄지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고요. 벨 누를게. 지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고 작은 소리가 나고 복도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자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조금씩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지은호의 생모가 분명했습니다. 지은호예요. 문 밖에서 들려온 이름에 안쪽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려던 바로 그 순간 안쪽에서 또 다른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 산소가 흐르는 듯한 미세한 기계음,
그리고 아주 약한 숨소리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안에 자신 말고도 누군가가 더 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복도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알 수 없는 예감 하나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 집에는 나 말고도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이야기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문은 조용히 끝까지 열리고 있었는데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